저희가 이제 UX, 어제 UI, UX를 얘기했는데, UI에서 핵심은 뭐라 그랬죠? 편리함. 편리함을 뭐라 그랬죠? 그렇지. 유서빌리티라고 하는 사용성이 좋냐. 그래서 웹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놓고 그 정보를 저희가 그쪽에서 볼 때 얼마나 편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성에 대한 평가 기준 5가지를 알아봤고요. 뭐 기억도 잘 나야 되고 쉽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뭐 더 고도의 그 작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에러성도 오류도 없어야 되고 오류 처리를 잘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이제 UX라는 거는 그런 UI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선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개선하는 건데 사용자들이 어떤 뭐 사이트를 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 알린가 요즘 광고하죠? 그 동석이 형이 어? 깔어 이러면서 막 광고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원래는 입소문으로만 사람들이 깔던 어플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서 알리익스프레스를 까니 그거 거기 물건 좋아 싸고 뭐 해외 배송인데 믿어도 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거 지금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자들이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기대감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목적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성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쓰다 보니까 어떤 점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다. 요거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사용자 반성이라는 게 사용자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쏟아내는 얘기를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excuse, 그죠? excuse me 아시죠? excuse, 그죠? user excu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군데 다 X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UX라는 말을 좀 강조한 거고요. user expectation, user experience, user excuse. 그래서 user experience를 갖다가 사용자 경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유명한 얘기가 있냐? 계산한 거. 그럼 이제 경험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UX 개념에서 필립스 경험 디자인 연구 보고서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UX 얘기하면 꼭, 뭐 제가 이런 걸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UI, UX에 대한 게 궁금하고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세미나 같은데 또 유명하신 분들 얘기를 가서 들어보면 UI, UX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 사용자 경험치가 생기는지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꼭 생각할 때 이게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5단계. 네, 근데 이제 매번 죄송해요. 제가 이제 제 가까우신 누나분이 계신데 그 누나가 옛날 얘기죠. 다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결혼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선을 보잖아요. 근데 선을 몇 번 봤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네, 무관심해서 나 이런 거 듣겠어? 네, 그래서 매형, 지금의 매형을 딱 만났어요. 예, 그래서 선을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나갔겠죠. 뭐 나가기 싫어도 나갔으니까. 예, 근데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 싫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너무 그날 온 저녁에 전화를 3시간을 하더라고. 좋은 거 아니야? 싫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3시간 반. 뭐 3시간, 3시간 반, 4시간 진짜 새벽이 되도록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3개월 만에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화가 아니에요. 그런 인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기대를 하고 나가서 인상을 받아 이제. 그 다음에 발견을 하는 거지. 근데 굉장히 젠틀한 남자가 막 이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잘해준다며 남자들이. 네. 그러다가 이제 약간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 뭐 문을 잘 열어주다가 어느 날 문을 대충 열어주고 자기가 먼저 손을 놔서 여기서 친구분이 다칠 뻔하고 막 의자를 항상 빼주던 남자가 어느 날 의자를 그냥 빼다가 말고 그러니까 약간 이 남자가 조금 왜 약간 친절이 반밖에 안 되지? 이러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 사용 단계죠. 네. 남자 사용 설명서 뭐 이런 영화도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용을 해봤더니 네, 청소하는데 누워있고 요즘 누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청소기로 의도로 맞아요. 네. 어디 누워있어. 그래서 사용 단계 사용해봤더니 아
내가 발견했던 그 생각, 이게 약간 썰렁했던 그 장면들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이 이랬구나라는 걸 딱 발견하는 거지. 네, 그래서 발견 단계에서 이제 고유한 경험 가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다시 기억을 하나씩 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점이 불편한 점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한다 이거지. 이게 바로 사용자 익스피리언스라는 단계가 이렇게 거쳐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했다, 인상했다, 발견했다, 사용했다, 기억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뭐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야, 이거 단계별로 다 이거를 구분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얘기는 아세요? 사용자들이 이거를 쓰는 거잖아요. 요 단계가. 봐봐. 이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경험의 흐름이 이제 기대, 인상, 발견, 사용, 기억까지 쭉 가는데 여기 도는 거죠. 여기 끝에서 다시 앞으로 가죠. 다시 기대하면서 다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용자는 피플이라고 돼 있죠. 경험에 대한 통찰과 요구사. 네. 사용자. 이걸 쓰는 사람이 사용자죠. 근데 이 맥락이 뭐예요? 컨텍스트.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맥락이요. 맥락 있냐 없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굉장히 뚝딱지 같은 얘기를 딱 하면 그래서 맥락 없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맥락이란 말을 일상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죠? 예, 맥락이랑 컨테스트라는 컨은 모여들었다 하나로 이거 이렇게 떨지? 내가 떠는 거야? 내가 떠는 거야? 누가 떨리네? 네, 맥락, 컨텍스트. 그러면은 이 정보, 텍스트,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언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이트 구성을 할 때 컨텍스트 맥락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흐름을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얘기 나오잖아. 워크플로우. 공간 구성. 요 얘기도 웹에서 정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워크플로우, 공간 구성. 그래서 우리도 그 집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 정보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집어넣는 거 자바스크립트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를 잘 쓰시면 맥락 있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게 조력자, 디자인 솔루션. 즉, 이런 경험치를 반영시켜 주려면 회사에서 그렇거든요.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가 어떤 기업에다가 솔루션을 팔 때 그걸 그대로 쓰길 원하는 회사는 없어요. 단 한 회사도 없어요.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결제 시스템 만드는 회사에서 들어가서 제가 커스터마이징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 회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요구사항대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스템을 쓰다 보면은 이게 생겨요. 사용자들이 기대, 인상, 발견, 사용, 기억 요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거 불편해요. 이거 에러 나요. 막 이런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그 개발 회사에서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로 계약을 또 해요. 메인터넌스 계약한다고 그래요. 메인터넌스. 그래서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1억 2천에 그 시스템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개발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6개월 동안 개발해줬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또 계약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상주하면서 이 사람 들어오면은 한 달에 600만 원씩 또는 뭐 얼마씩 제가 했던 금액이 다 생각이 나네. 우리 회사에서 그 파트 하나에 600만 원, 요 파트 하나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 곱하기 12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메인터넌스 계약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험치를 UX, UI를 제공했는데 UX, 즉 계속 익스페리언스로 UI가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요구사항에 맞게. 그게 이제 조력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인업 이네이버러스 뭐로 읽어야 돼? 이노버러스 ER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기술 전반에 대한 기술 디자인 솔루션.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UI UX 설계를 가자마자 내가 쫙 하느냐 아니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UI와 이런 설계가 돼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기술 판단.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지. 저는 그 황당한 요구사항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컨대 그거였어요. 내가 혼자 개발해 줄 때 일이었어요.
그쪽에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죠. 자기 아들이 팀장이었는데 그 팀장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2개월 뒤에 알았어요. 사장을 무시하더라고요, 팀장이. 아니, 사장님 말 들을 거 없어요. 이래요, 팀장이. 뭐 이렇게 나랑 얘기해가지고 뭐 로그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로그인에 관련된 이슈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이제 한 번씩 들어와서 아 로그인 쉬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아 그냥 진행하세요. 그래요. 계속 무시해요 사장님을. 2개월 뒤에 알았어요. 아들이래.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였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중간 발표를 하는데 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냥 바로 이렇게 탁 눈 찍으면은 바로 로그인 되게 안 되나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폰에서나 눈이 찍히지. 아무 데나 눈이 찍혀서 그 전화번호도 넣는 거 사람들 싫어하고 이메일도 넣는 거 싫어한대. 이거 없이 로그인 되게 해달래.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자는요, 그걸 풀어나가야 돼요. 그런 요구사항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럼 대안이라도 줘야 돼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체 인식은 모든 데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전화번호는 사실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쉽게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네, 그래서 팀장님들이 그 좋은 팀장님들은 그런 걸 잘 풀어나가서 일정 조율도 잘 하세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막 진짜 빼기 친다고 그러죠. 막 고생 안 하게 해요. 그런데 그냥 다 예스맨. 예스맨이 최악의 팀장이에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할게. 예, 예. 얼마만 해야 되죠? 한 달 걸 것 같아. 2주 만에 안 되나? 예, 2주 만에 해드릴게요. 근데 이래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 3개월 걸릴 걸 뭐 한 달 반 만에 할 수 있다고 와서 이제 하면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제 약간 야근도 하고 밥도 사줄게 이러면서 야근 시킨다고 돼요? 그래가지고 개발자의 절반이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팀장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지. 팀장을 바꾸세요. 팀장을 가시면 됩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 팀장하고 막 싸우기도 싫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잘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 우리 분야가 ICT잖아. 커뮤니케이션이야, 커뮤니케이션. 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필립스 이제 뭐 유명한 경험 디자인 단계에 대한 얘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여기 보면 이제 경험의 흐름에 대한 얘기, 이건 이제 UX 얘기가 그냥 단순 UX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계속 바뀌는 거,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요구사항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움직여요. 처음에 했던 얘기 나중에 6개월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제가 그 저쪽 질병관리본부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사스 뭐 그 조류독감 이런 거 추적 시스템을 만들 때 제가 들어가서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만들고 나서 처음에 거기는 의사분들이 많거든요. 그 질병 추적 조사관들이 의사예요. 의사 출신들이라 되게 까다롭고 막 약간 성향이 그래요. 막 자기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바빠가지고 처음에 자기 데이터를 보내거나 들어온 사람들이 별력이 없었거든요. 시스템을 A, B, C, D, E, F, G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A, B, C, D, E, F, G로 진행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끝나기 3일 전에 이제 가발표라고 미리 발표를 좀 했어요.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여유가 있었는지 그 질병 조사관들이 다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아, 뭐 틀렸는데 그거 막 이래요. 예? 왜 A, B, C, D, E, F, G라고 했는데 아니 A, B, C, D 아니야. A, D, E, F, C, C, G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프로세스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야 되잖아, 3일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쇼크를 받고 그때는 제가 주임이었거든요. 제 위에 과장님이 계셨어요. 과장님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저는 그 쓰레빠 싣고 그때가 저 불광동 쪽에 있었거든요. 질병관리본부가 불광동 쪽에 있어요. 거기서 버스를 그냥 탔어요. 버스 타고 2시간 동안 돌아다니다 들어갔어요. 또 거기 갔다 온 데가 어디였냐면 분당이었던 것 같아요. 분당 탄천을 걸어다니다가 쓰레빠 신고 걸어다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삶은 어려울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백엔드를 했거든 내가 그때. 백엔드는 집에도 못 가요. 네. 프론트엔드 갈 수 있어요. 네. 프론트엔드 갈 수 있어 진짜. 너 강제로 나오면 이렇게 못해요. 나 프론트 깨끗하게 나오죠 가요. 그러면서 가면 돼요. 네.
백엔드는 뭐가 더 열어도 이상하게 나오고 뭘 찾아야 돼? 미치겠어요. 네. 그리고 많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경험. 그래서 생산자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거를. 그죠? 생산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구성을 해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런 단계예요. 데이터, 리서치, 창조, 수집, 발견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이거를 제공을 소비자하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정보화를 하는 거죠. 이 데이터하고 정보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데이터는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정보는 요거를 구조화,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만든 게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포메이션.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구성.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사용자들이 경험을 하는 건 요 분야가 되겠죠. 정보를 이용한 지식 세계를 만들어서 뭐 지혜라고까지 표현하지 지혜는 사실은 뭐 도덕적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위스덤이라는 거는 요거보다 지식적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가, 해석, 복귀, 고려, 고려. 이런 것들을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좋은 UX는 뭐냐? 요 얘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결론이 되겠죠. 근데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좀 약간 제가 볼 땐 추상적인 얘기예요. 즐거움을 전달하는. 즐거움? 뭐가 이렇게 즐거워? 뭐 웹사이트를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사이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끔 뭐, 이 톡하다가 웃는 건 맞어. 그 친구 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사이트를 보는데 막 좋아요, 이렇게? 이게 즐거우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족성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뭘 하러 들어왔는데 딱 됐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관공서 사이트가 그나마 좋아졌어. 그전에는 막 관공서 사이트 들어가면 막 짜증이 너무 많이 났거든. 막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뭐 깔아야 되고, 깔았는데 안 돼서 다시 깔고 지우고, 옛날에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을 전달해 준 거, 멋진 디자인을 만드는 게 목표다. 네, 우리 그런 건 목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용자 니즈. 이거 그 니즈라는 말은요. 국어 사전에 이제 등재가 돼야 될 정도로 많이 써요. 이 니즈 찾으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국어 사전에 들어가야 돼. 왜냐면 회사 가면 사용자 요구사항이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뭐 우리가 요즘에 니즈들을 볼 때 어쩌고저쩌고 써. 처음에 나 회사 들어올 때 니즈란 말을 너무 많이 써서 니즈가 뭐야? 니들이 니즈를 알아? 뭐 이렇게 니즈가 뭔지 모르겠는데 니즈가 NEDS 니즈 요구사항.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돈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사용자 니즈를 우리가 반영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요, 이제 그 사용자 요구사항 UI, UX 얘기 나올 때 사실 인터페이스 얘기거든요. 인터페이스 얘기야. UX도 인터페이스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시켜주는 이제 얘기는 이제 뒤엔 얘기들은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보여준 얘기고요. 뭐 더 다른 이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까지 우리가 UX를 더 이제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UX 얘기는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럼 인터페이스 하는데 인터페이스가 무슨 얘기인지 좀 우리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오셨어요? 나건 교수님 바쁘신 중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건 교수님 인터페이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인터페이스는 정말 많이 나오고, API하고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거기에도 나와요. UI도 사실 유저 인터페이스라서 그렇지, 유저가 쓰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접하는 면에서의 인터페이스, 접하는 면이잖아. 얼굴 면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개면이라는 말 썼는데, 개면 활성대가 생각나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뭔가 어딘가에 접한단 말이죠. 근데 그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 우리도 웹사이트도 화면이라는 장소가 있고 화면 안에 특정 뭐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버튼이라는 장소 크기가 있고 거기 면적이 있고 거기에 마우스가 가서 포인터가 그 위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방법을 쓰면 그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오면 이 개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